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공지사항부터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시원스쿨 일본어 수강권 이벤트 당첨자 발표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수강권을 받는 방법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팟빵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파티나 이쪽에선 저희가 게시판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못 올리고 있으니까 파티에서 들으시는 분들도요, 팟빵에 와서 게시판만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팟빵에서 꼭 들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파티에 물어봤어요. 파티에는 왜 제작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게시판이 없냐? 그랬더니 현재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그 기능을. 그러니까요. 조만간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잖아요. 저희가 깜빡 잊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네. 책 관련된 이벤트 당첨자 이제 발표를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거 잊고 계신 분도 꽤 많을 것 같아. 네. 미래엔 출판사에서 옵션 B라는 책을 냈었잖아요. 그렇죠. 쉐릴 샌드버그, 저커버그랑 같이 페이스북을 이끌고 있는 분이죠. 그렇죠. 그분이 직접 쓴 옵션 B라는 책 이벤트를 저희가 한 달 전쯤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요, 7분이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대화명이 온통, 노랭이 빤스, 프레이저, 레베카 번치, 시네카 소나무, 브라질준 81, 더 로드낫 테이큰, 이렇게 해서 총 7분이시고요. 이분들은 저희 뉴스백 메일로 대화명, 본명,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책 받으실 주소, 이렇게 4가지를 적어 보내주시면요, 출판사에서 책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당첨됐는데 벌써 옵션 B를 사셨다, 이거 어찌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당첨자 발표를 너무 늦게 해서. 그런 분들은요, 주변에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맞아 여러 가지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인생은 길이 하나뿐이 아니다. 옵션 B도 있고 옵션 C도 있고 옵션 Z도 있다. 이런 커다란 깨달음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니까요, 주변에 선물하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서점 가 보니까요, 또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책이 반응이 좋은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도 공지사항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고견을 좀 얻고 싶어요. 뭐냐면요, 요즘 대부분의 팟빵에서 활동하는 팟캐스터들이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애청자분들 중엔 왜 경불집만 유독 이거 안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 끝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걸 시행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팟빵에서 팟캐스트를 들을 때마다 쌓이는 게 있죠. 네. 캐시가 쌓이고 있는데, 이 캐시가요,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무한정 쌓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를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요, 매일매일 사라져.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사라지게 되면 너무 아까우니까 다른 팟캐스트들은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낙전 수입 이런 것처럼 낙캐시 수입, 이런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사라질 거 자신이 응원하는 팟캐스트에 이거를 캐시를 쏴주자, 이런 취지에서 이런 방송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 캐시를 쓸 수 있는 방송은 유료 방송의 하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료 방송을 그러면 따로 만들 거냐? 절대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저희가 무료 방송은 그대로 기존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낙캐시 수입을 할 수 있는 방송, 요거는요, 무료 방송 그리고 유료 방송 이렇게 따로 올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방송은 무료로 들으시고요, 유료 방송에 클릭하셔가지고 버릴 캐시, 사라질 캐시를 사라지게 놔두지 말고 경물진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시행을 해볼까 하는데, 또 이게 어찌 보면 얘네들 너무 돈만 밝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캐시를 물론 팟빵에서 들으면 쌓이는 거긴 하지만 따로 보내야 되잖아요. 이게 귀찮아. 맞아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는요, 이렇게 받은 캐시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절반은요, 저희가 하고 있는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하면,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캐시를 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은 일인데, 이 귀찮음을 감수하시면서
혹시 캐시를 쏠 의향이 있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약 내미는 거는 캐시를 보내주시면 그거의 절반은 아름다운 재단에 또 기부하는 거. 뭐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만족하지 않을까?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의견은요 댓글란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그걸 취합해서 실행을 할 건지 말 건지 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결정을 해볼까 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 나온 김에 아름다운 재단이 이야기를 또 드려야 되겠죠. 공익 제보자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의 관심과 실천입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공익제보자와 같은 편에 서 주세요. 시민들이 보내는 응원과 격려는 그들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업저다 슈퍼맨 캠페인에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미 참여한 거 아시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캐시 수입 받는 거 허락을 해주시면 그것도 아까 얘기대로 절반은 저희가 기부하는 대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최근에 정치권에서요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벌어졌거든요. 일단 두 가지를 차례차례 말씀드릴 텐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국회 운영위원회는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었대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 있대요. 네. 도대체 뭘 통과시켰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지. 맞습니다. 국회의원 3비를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일반 수당을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2.6%나 인상시키기로 결정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3비는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여야가 합의로, 왜냐면 국회가 하는 일이 없다 하도 비난을 받으니까 네. 이렇게 동결을 해왔는데 5년 만에 인상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1인당 세비가요 월 평균 현재는 1,149만 원. 이렇게 많이 받나요? 아무튼 2.6%가 오르게 되니까 1,166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피 같은 혈세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매년 6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여기 전신이 새누리당 아니겠어요? 새누리당은 이런 약속을 했었대요. 20대 국회 내내 세비를 동결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야당,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 새누리당이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우리는 예스 노 뭐 이런 얘기는 안 했대요.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야는 월급 동결에 합의한 것으로 대부분이 받아들여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마음이 바뀌었대. 월급을 인상하자는데 의견이 나오자마자 일사천리로 싹 올려버린 거죠. 뭐 이런 얘기는 하겠죠. 5년 동안은 동결 너무 심하지 않느냐, 6년째 동결까지는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 직장인들 중에 6년째 동결 꽤 많아요. 국회의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경제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 국회는요 월급 인상만큼은 한마음으로 의기투합을 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6년째 감소인데요. 월급이 감소됐다고요? 네. 아무튼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난리가 났겠죠. 야, 니네들이 잘 쓰는 내로남불, 이게 그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몇몇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나와서 내 세비만큼은 동결시키겠다. 근데 혼자선 동결이 안 돼요. 국회 당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지 혼자 하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그건 쇼라고 합니다. 근데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면 되잖아요.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하던가. 예. 나는 국회의원 세비 올리는데 찬성하지 않았고 내 세비는 동결시켜달라. 본인만 동결시킬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런 쇼는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죠.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시한이 벌써 이틀이 넘어갔잖아. 근데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공무원 정원과 법인세를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지, 이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정부안과 협상안 모두를 거부해버렸잖아요. 세비 인상에는 한마음으로 의기투합한 다음에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강수를 두었지만 나머지 3당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거죠. 근데 통과시킬 때도 아주 우여곡절이 심했대요. 최대 쟁점이 공무원 직원 규모,
이게 줄다리기 끝에 9,475명. 9,470명이면 70명이고 80명이면 80명이지 75명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정해졌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1,500명을 늘리겠다. 이렇게 마지노선을 제시했는데 국민의당이 9,000명 이 이상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결정한 거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는요. 정부안대로 3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을 2%포인트씩 올리기로 했고요. 또 다른 쟁점인 법인세는요. 3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요. 최고 세율을 25%에서 3%포인트만 올리기로 했다는 거죠. 이 법인세 초과 구간도요. 기준이 높아졌어요. 기준이 높아졌다는 건 뭐겠어요?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또 보호자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한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 이거 주기로 한 거 있죠. 그리고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월 5만 원씩 올리는 거 이것도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협상 과정에서요. 이들 수당이 지방선거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 시기를요. 내년 7월에서 9월까지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2달 동안 못 받는 거예요. 이거랑 지방선거랑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요. 게다가 당초 그냥 모두에게 주기로 했던 아동수당 이것도요. 상위 10%가 빠지게 됐대요. 야당들이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도요. 2조 9,707억 원 이게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됐는데 야당은요. 이런 직접 지원 계속해주면 안 된다. 1년으로 못 박아야 한다. 뭐 이렇게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대요. 협상 끝에 일단 가능성만 열어두고 내년까지 방법을 찾아보겠다. 뭐 이렇게만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해요. 보세요. 지네들 세비 올릴 때는 일사천리고 나머지 예산안 통과시킬 때는 이렇게 삐걱거리고 이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이번에는 여당 야당 다 욕들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저희가 작년에 뽑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지금이 20대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도대체 언제 하느냐? 2020년 4월 15일. 이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약 3년이잖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세계 주요 나라 가운데 제일 비싸다. 이런 어이구. 분석이 나왔어요. 뭐 저희가 늘 해왔던 얘기인데 확인 사살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핀란드의 국제 경영 컨설팅 업체인 리 휠이 OECD와 EU에 속한 41개국 187개 이동통신 업체의 요금제 1628개를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아니 이 정도 비교 분석했으면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그렇죠. 리휠은 나라 업체별 데이터 요금을 비롯해서 이동통신 분야 가격 정책 동향 등을 조사한 보고서인 디지털 퓨얼 모니터 최신판을 지난 1일 펴냈습니다. 리휠은 데이터 가격을 최소 월 국내 전화 무료 통화 1,000분 이상 제공되는 스마트폰 요금제와 데이터만 이용하는 요금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비교를 했거든요. 그 결과 무료 통화 1,000분 이상 요금제의 경우에 퍼지 LTE 데이터 1GB당 가격은 한국이 13.4유로 약 17,300원으로 41개국 가운데 가장 비쌌습니다. 아이고. 캐나다가 12.1유로로 2위였고요. 미국, 일본, 독일 이런 큰 나라들 선진국들은 6위, 10위, 13위에 그쳤다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싼 건 알겠는데 가장 싼 나라랑 비교하면 얼마나 비싼지가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네, 이 리휠이 몸담고 있는 핀란드 예. 여기는요 0.3유로예요. 그러면 이게 몇 분의 몇이에요? 우리 돈으로 380원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가 핀란드보다 데이터를 45배 이상 가격을 주고 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야 45배가 어떻게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데이터에 금발라 났나 봐. 45배나 비싼 거 보니까. 예, 그리고 EU는 대부분 선진국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게 우리와 비교했을 때는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낫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EU 평균 가격은 2.4유로에 그쳤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우리나라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국민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요금이 6분의 1이나 싸. 아하. 이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받아도 통장이 금방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우 깨알 같은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 홍보죠. 네, 누가 내 돈을 훔쳤는지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렇군요. OECD 평균은 참고로 3.3유로네요. 와하. 자, 그리고 무료 통화 혜택 없이 데이터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30유로로 사용 가능한 4G 데이터의 양은요, 한국이 22기가로 41개국 중에 33위였어요. 캐나다는 2.3기가로 가장 적었고요. 무제한 허용은요, 폴란드, 스위스, 핀란드 11개국에 달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33위는 나쁜 걸로 33위란 얘기예요. 이거는 또 그렇죠. 전체 이동통신업체 가운데 무료 통화 제공 요금제에서 데이터 1기가 가격이 가장 비싼 업체 상위 10개 중에 SKT가 5위, LG U+ 7위, KT가 10위, 한국의 3대 업체가 모두 들어갔다는 거. 야, 이걸 자랑스러워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얘네가 내 돈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모조리 1등이에요. 우리나라는. 예, 이렇게 많이 받아 쳐먹으면서 지네들끼리 선을 자르고 그러니까 경쟁사선 갖다 버리고, 아,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아, 그래서 비싸진 거 아닐까요? 선 잘랐으니까 다시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좀 논란이 붙을 만한 기사가 오늘 나왔는데요. 10월 사상 최장 기간인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네. 이때 해외로 나가 여행객들이 쓴 돈이 늘어나면서요.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가 역대 최대 수준의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경상수지는요 68개월 연속 흑자 이렇게 달성하고 있지만요, 이 흑자폭은요 반토막이 나버렸대요. 이 서비스 수지 때문에요.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에 따르면요, 10월 경상수지는요 57억 2천만 달러 흑자를 냈대요. 지난 2012년 3월 이후 68개월째 흑자란 얘기인 거죠. 이는 지난 4월 39억 8천만 달러 흑자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대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던 전월이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122억 1천만 달러. 이때보다 53.1%나 흑자폭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요, 서비스 수지 적자가 늘어난 때문이라고 합니다. 10월 서비스 수지는요, 아까 얘기대로 35억 3천만 달러 적자, 지난 1월 33억 4천만 달러 적자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대요. 이는요, 서비스 수지 중에 여행 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로 그만큼 여행을 많이 갔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여행 수지 적자는요 16억 7천만 달러 역대 최대치. 그래서요 여행 수지 적자는요 올해 들어서만 누적이요 139억 2천만 달러. 장난 아니게 많죠. 네. 특히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로 나간 출국자들은 엄청 늘어났잖아요. 반면에 다들 이런 얘기하죠. 사드 갈등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지급은요 27억 5천만 달러로 전월 25억 3천만 달러보다 늘어났고요. 여행 수입은요 12억 2천만 달러에서 10억 8천만 달러로 축소됐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출국자 숫자도 세봤더니만요 10월에 해외로 나간 출국자 수는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6%가 늘어나서요 223만 2천 명. 상당히 많죠. 반면 우리나라를 찾은 입국자 숫자는요 116만 6천 명밖에 안 됐대요. 전년 동기에 비해 26.6%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중국인 관광객이 같은 기간 49.3%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거죠. 네, 이 추석 때 이렇게 된 거는 우리 공감여행 재나님 덕도 크네. 아하, 재난님 덕도 크겠지만, 그런데 네티즌들은 이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여행을 하고 싶지만 할 만한 곳이 생각만큼 많지가 않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잠실 롯데타워. 그러니까요. 그렇게 바가지를 씌우는데 갈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 네티즌은 이렇게 꼬집고 있어요. 요즘 관광도 보면요 예전과 달리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박 PD가 화를 냈던 그 롯데 관광 이런 데가 여행업계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국내 여행도 엄청 비싸졌다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여행이 일본 여행보다 훨씬 비싸다. 이러니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지 누가 제주도 여행 가겠느냐 이런 지적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한국은 대기업이 이렇게 다 해먹고 있으니 오히려 한국 대기업의 손이 뻗치지 않는 외국으로 가는 거,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 많이 간다
이렇게 지적만 할 게 아니라 국내 여행을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킬까, 이렇게 머리를 모으는 작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국내 여행이 일본 여행이나 다른 동남아 여행보다 저렴하면서도 퀄리티가 높다면 굳이 비행기 타면서까지 해외여행 나가겠습니까? 집단 지성을 무시하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티타임즈라는 블로그 사이트에서 아주 재미난 걸 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박 PD가 좋아하는 일본 작가가 있죠. 히가시노 게이고? 그분 말고 한 명 더. 하루키? 맞죠. 무라카미 하루키는 노벨상 후보로도 매번 빠지지 않고 오르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한테 아주 재미난 취미가 있대요. 네. 이분은요, 전업 작가가 된 게 상당히 오래됐네요. 1978년. 벌써 거의 40년 가까이가 됐죠. 근데 이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취미가 뭐냐면요, 달리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달리기가요, 조깅이나 이런 수준이랑 차원이 달라요. 매년 마라톤 대회 참가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마라톤 대회도 모자라서요, 철인 3종 경기 아시죠? 여기도 출전한다고 합니다. 이분 나이가 적지 않은데 나이가 상당히 많으시죠. 이게 가능한가요? 이분은요 40년 이상 마라톤 대회와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기 때문에 벌써 몸이 다져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작가가 왜 마라톤 선수도 아닌데 철인 경기에 나가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루키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유산소 운동이 나의 창의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믿고 있대요. 달리는 생활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작가로서의 능력이 조금씩 높아지고 창조력은 보다 강하고 안정적이 됐다. 이거를 나는 항상 달리면서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키만의 이게 특이한 현상인가? 해밍웨이 아시죠? 네. 노인과 바다, 그걸로 유명하신 분. 이분도 특이한 취미가 있는데요, 복싱이라고 합니다. 복싱인데 그냥 뭐 복싱 도장 가서 살짝 가끔 이렇게 즐기는 게 아니라요, 50살이 됐었을 때 프로 선수와 스파링을 할 정도로 복싱에 빠져 있었대. 50살인데 20살짜리와 스파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싱 실력이 대단하겠죠. 또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있죠. 이걸 쓰신 미국의 문학가 필립 로스는요, 수영을 매일같이 즐겼다고 합니다. 근데 매일같이 즐긴 게 언제까지 즐겼느냐? 70대까지 수영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즐겼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뭐 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 장자크 루소, 이런 철학자들, 이분들이 여러 가지 철학적인 아주 복잡한 생각을 했었을 때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생각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걸으면서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특히 칸트 같은 경우에는 걸어다니는 시계로 불릴 정도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마을을 돌아다닌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창작을 하는데, 또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몸을 쓰는 게 도움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또 관심 있었던 곳이 있었대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이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이요, 2014년 아주 재미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176명을 모아가지고요, 창의력 퀴즈를 내는 연구를 했는데, 그냥 퀴즈를 낸 게 아니라 이 176명에게 앉아있을 때도 문제를 내고요, 이 사람들한테 걷게 했을 때도 창의력 퀴즈를 냈대요. 그리고 성적을 비교해봤다는 거죠.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걸으면서 하면 이게 퀴즈가 풀릴까? 오히려 걸을 때 성적이 훨씬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대요. 걸을 때 성적이 6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요, 그냥 걸을 때, 러닝머신에서 걸을 때, 또 실외에서 걸을 때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무조건 걷기만 하면 거의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죠. 굳이 좋은 환경을 찾아서 걸어야 될 만한 이유는 없다. 그렇죠. 그냥 헬스클럽 같은 데서 러닝머신 위에서 걸으면서 퀴즈를 풀어도 창의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예전에 예능 프로에도 이게 있었어요. 뛰면서 퀴즈 풉시다 뭐 이런 게. 거기서도 진짜 뛰면서 했더니 문제를 더 잘 맞췄거든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유가 가장 궁금하겠죠. 연구진이 연구를 해봤더니만 이런 얘기가 있대요. 유산소 운동. 뛰거나 걷는 게 유산소 운동 아니겠습니까? 유산소 운동이요, 도파민이나 노르에필레프린이라는 뇌 활성 호르몬 분비를요, 촉진시켜준대요. 그리고 걷거나 뛰면서 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두뇌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거죠. 오히려 몸을 놀려야 뇌도 발달을 한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 그리고 사상가 중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키도요,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란 책에 이런 얘기를 써놨대요. 작가는 군살이 붙으면 끝장이에요. 군살이 붙지 않도록 열심히 마라톤 그리고 철인 3종 경기까지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작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창의력이 필요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한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군사를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마라톤이나 뭐 철인 3종 경기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수영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영장이 우리 사무실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수영이라도 한번 배워볼까요? 우리도 그러면 팟캐스트 할 때 좀 더 멋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박 PD의 아재 개그가 더 펑펑 잘 터질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양재천 걸을게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방송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 캐시를 쓸 수 있는 방송은 유료 방송의 하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료 방송을 그러면 따로 만들 거냐? 절대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저희가 무료 방송은 그대로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낙캐시 수입을 할 수 있는 방송, 요거는요 무료 방송 그리고 유료 방송 이렇게 따로 올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방송은 무료로 들으시고요, 유료 방송에 클릭하셔가지고 뭐 버릴 캐시, 사라질 캐시를 사라지게 놔두지 말고 뭐 경물진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시행을 해볼까 하는데, 또 이게 어찌 보면 얘네들 너무 돈만 밝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캐시를 물론 팟빵에서 들으면 쌓이는 거긴 하지만 따로 보내야 되잖아요. 이게 귀찮아. 맞아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는요 이렇게 받은 캐시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절반은요 저희가 하고 있는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하면,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캐시를 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은 일인데, 이 귀찮음을 감수하시면서 혹시 캐시를 쏠 의향이 있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약 내미는 거는 캐시를 보내주시면 그거의 절반은 아름다운 재단에 또 기부하는 거.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만족하지 않을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의견은요 댓글란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그걸 취합해서 실행을 할 건지 말 건지 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결정을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아름다운 재단이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공지사항부터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시원스쿨 일본어 수강권 이벤트 당첨자 발표 드렸잖아요. 근데 그 수강권을 받는 방법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팟빵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파티나 이쪽에선 저희가 게시판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희가 못 올리고 있으니까 파티에서 들으시는 분들도요 팟빵에 와서 게시판만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팟빵에서 꼭 들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파티에 물어봤어요. 파티에는 왜 제작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게시판이 없냐? 그랬더니 현재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그 기능을. 그러니까요. 조만간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잖아요. 저희가 깜빡 잊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책 관련된 이벤트 당첨자 이제 발표를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거 잊고 계신 분도 꽤 많을 것 같아. 미래엔 출판사에서 옵션 B라는 책을 냈었잖아요. 그렇죠. 쉐릴 샌드버그, 저커버그랑 같이 페이스북을 이끌고 있는 분이죠. 그렇죠. 그분이 직접 쓴 옵션 B라는 책 이벤트를 저희가 한 달 전쯤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요 7분이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대화명이 온통, 노랭이, 빤스, 프레이저, 레베카 번치, 시네카 소나무, 브라질준까지만 해도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여기 전신이 새누리당 아니겠어요? 새누리당은 이런 약속을 했었대요.
20대 국회 내내 세비를 동결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야당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 새누리당이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우리는 예스 노 뭐 이런 얘기는 안 했대요.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야는 월급 동결에 합의한 것으로 대부분이 받아들여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마음이 바뀌었대. 월급을 인상하자는데 의견이 나오자마자 일사천리로 싹 올려버린 거죠. 뭐 이런 얘기는 하겠죠. 5년 동안은 동결 너무 심하지 않느냐, 6년째 동결까지는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 직장인들 중에 6년째 동결 꽤 많아요. 국회의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경제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 국회는요, 월급 인상만큼은 한마음으로 의기투합을 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6년째 감소인데요. 아, 월급이 감소됐다고요? 네. 아무튼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난리가 났겠죠. 야, 니네들이 잘 쓰는 내로남불, 이게 그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몇몇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나와서 내 세비만큼은 동결시키겠다. 근데 혼자선 동결이 안 돼요. 국회 당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지 혼자 하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그건 쇼라고 합니다. 근데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면 되잖아요.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하던가. 예. 나는 국회의원 세비 올리는데 찬성하지 않았고 내 세비는 동결시켜달라. 본인만 동결시킬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런 쇼는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죠. 내년도 이야기를 또 드려야 되겠죠. 공익제보자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의 관심과 실천입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공익제보자와 같은 편에 서 주세요. 시민들이 보내는 응원과 격려는 그들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업저다 슈퍼맨 캠페인에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미 참여한 거 아시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캐시 수입 받는 거 허락을 해주시면 그것도 아까 얘기대로 절반은 저희가 기부하는 대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최근에 정치권에서요, 두 가지 일이 한꺼번에 벌어졌거든요. 일단 두 가지를 차례차례 말씀드릴 텐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국회 운영위원회는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었대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 있대요. 네. 도대체 뭘 통과시켰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지. 맞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일반 수당을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2.6%나 인상시키기로 결정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세비는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여야가 합의로, 왜냐면 국회가 하는 일이 없다 하도 비난을 받으니까 네. 이렇게 동결을 해왔는데 5년 만에 인상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1인당 세비가요, 월 평균 현재는 1,149만 원. 이렇게 많이 받나요? 아무튼 2.6%가 오르게 되니까 1,166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피 같은 혈세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매년 6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요. 지난해 81 The Road Not Taken, 이렇게 해서 총 7분이시고요. 이분들은 저희 뉴스백 메일로 대화명, 본명,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책 받으실 주소, 이렇게 4가지를 적어 보내주시면요, 출판사에서 책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벤트 당첨됐는데 벌써 옵션비를 사셨다, 이거 어찌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당첨자 발표를 너무 늦게 해서. 그런 분들은요, 주변에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맞아 여러 가지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인생은 길이 하나뿐이 아니다. 옵션 B도 있고 옵션 C도 있고 옵션 Z도 있다. 예. 이런 커다란 깨달음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니까요, 주변에 선물하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서점 가 보니까요, 또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책이 반응이 좋은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도 공지사항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고견을 좀 얻고 싶어요. 뭐냐면요, 요즘 대부분의 팟빵에서 활동하는 팟캐스터들이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애청자분들 중엔 왜 경불집만 유독 이거 안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 끝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걸 시행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팟빵에서 팟캐스트를 들을 때마다 쌓이는 게 있죠. 네. 캐시가 쌓이고 있는데 이 캐시가요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무한정 쌓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를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요 매일매일 사라져.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사라지게 되면 너무 아까우니까 다른 팟캐스트들은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낙전 수입 뭐 이런 것처럼 낙캐시 수입 이런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사라질 거 자신이 응원하는 팟캐스트에 이거를 캐시를 쏴주자. 뭐